폰트 웨이트 속성, 글꼴의 두께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폰트 웨이트 속성을 쓰지 않으면 400을 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좀 가는 채를 쓰고 싶다면 폰트 웨이트 100 이렇게 쓰면은 점점 300, 200, 100 하면 점점 가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 하고 400 붙었으면은 400, 500, 600, 700 정도면 볼드, 그리고 800, 900 볼더, 더 굵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폰트는 폰트 웨이트 속성을 가지고 두께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폰트 사이즈 속성.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EM 단위를 쓰면 해상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고 오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EM을 쓰는 이유는 익스플로러 6과 같이 줌 기능이 없는 웹브라우저에 글꼴 크기 옵션을 조절할 때 동작하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EM은 몇 배수, 이걸 뜻하는 건 몇 배수.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는 우리가 EM을 쓰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럴 때는 PT 몇 포인트, 12포인트, 24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이용하죠. 그렇지만 웹에서는 이렇게 EM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정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폰트는 PT 포인트, 또 픽셀, 퍼센트, EM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정석적이게 된 게 EM 몇 배수를 뜻하는 겁니다. 이걸로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해외 웹사이트 대부분 EM을 사용한다. 유동성 부분 때문에 EM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게 많죠? 자, 사이즈.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16픽셀입니다. 16픽셀. 자, 어디? 요거에 속하는 거예요, 요거. 약간 커 보이죠? 약간 커 보이죠? 자, 근데 우리는 EM을 많이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커 보입니다. 조금 작게 쓰기 위해서는 0.75EM을 쓰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작게 할 때는 0.5EM 이렇게. 이건 50%에 속하는 거고 이거 75%, 100%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24포인트 픽셀로 할 때는 1.5EM 정도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폰트 사이즈에 대한 속성까지 우리가 사이즈 된 게 폰트에 대한 속성인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폰트 속성은 텍스트 속성, 글은 폰트 속성과 텍스트 속성으로 나눠지는데 좀 전까지 한 게 바로 폰트 속성에 관련된 겁니다. 자, 텍스트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글씨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텍스트 속성에는 또 이렇게 컬러, 레터 스페이싱, 라인 하이, 텍스트 인텐드,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섀도우 7가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컬러, 바디 컬러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의 컬러를 뜻하는 겁니다. 컬러 속성. 컬러 속성은 텍스트의 색상을 설정할 때 사용한다. 웹페이지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입니다. 바디 태그에 명시된 컬러 속성 값은 웹페이지 내의 모든 요소에 적용됩니다. 바디, 컬러 레드 하면 모든 페이지에 있는 글씨들은 레드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 이 바디 태그가 굉장히 중요한 태그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태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레터 스페이싱 속성입니다. 레터 스페이싱. 자, 레터 스페이싱 -3, 레터 스페이싱 10 픽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레터 스페이싱, 그러니까 글자의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글자의 간격을 그대로 놔두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는 이렇게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속성을 쓰는데 10픽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 마이너스 값을 쓰면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글씨의 자간을 나타냈다면 얘는 글씨의 행간을 뜻하는 겁니다. 자, 라인 하이트 0.8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행간이 이렇게 줄어들어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인 거고, 라인 하이트 1.8 이렇게 하면은 1.8만큼 행간이 넓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넓히고 줄일 때 얘는 행간을 넓히고 줄일 때 라인 하이를 쓴다.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텍스트 인텐드 속성입니다. 인텐드. 자, 단락의 첫 줄을 어느 정도 들였을 건지, 우리 잡지책이라든지를 보면은 단락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웹페이지는 단락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텍스트 인텐드라는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30픽셀 하면 이 30픽셀만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텍스트 속성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에 정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 속성, 텍스트의 수평 방향을 정렬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하면 텍스트가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왼쪽에 다 정렬이 되어 있죠.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이렇게 센터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평 방향을 정렬할 때 쓰는 게 바로 텍스트 얼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 중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이 있습니다. 꾸며준다는 거죠. 텍스트를 꾸며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쓰는데, 오버라인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 위에 글이 이렇게 라인이 올라가게 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트루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관통하는 텍스트가 라인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하면 아랫줄에 이렇게 줄이 가게 되고, 자, A 태그는 기본적으로 링크가 올리면 이렇게 파란 밑줄이 가게 되어 있는데,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하면 이렇게 밑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그림자를 줄 수 있는 속성, 텍스트 섀도우, 텍스트에 간단한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텍스트 섀도우 2픽셀, 3픽셀 요거는 자, 2픽셀 이거는 우리가 이 세로로 떨어지는 그림자의 길이입니다. 1은 가로로 떨어지는 그림자의 길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픽셀, 1픽셀 하면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그림자가 떨어지는 거고, 요거는 그림자의 컬러를 뜻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3교시 이번에는 CSS3 배경 속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경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코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코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속성, 배경을 꾸미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경 속성을 사용하는데, 이 배경 속성의 대상자들은 모든 태그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 멀티미디어 태그만 왜 뺐냐? 자, 이미지는 이미지 태그에 덮여가지고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배경이. 오디오 태그도 박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그 컨트롤 박스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태그 영상에 덮여 있어서 배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경의 속성, 배경을 꾸밀 때는 배경 색을 가지고 꾸밀 수 있고 배경의 이미지로 꾸밀 수 있는데, 배경의 색은 단색으로도 꾸밀 수 있고 그라데이션으로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배경의 이미지로 꾸밀 때는 이미지인 만큼 이미지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 배경 이미지니까 배경 이미지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 배경 이미지들을 한 번만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할 것이냐, 가로로만 반복할 것이냐, 세로로만 반복할 것이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배경의 이미지를 고정할 거냐, 아니면 스크롤되게 만들 것이냐. 기본은 스크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성들은, 배경의 속성들은 색과 이미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배경의 속성은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해서 속성을, 배경 색을 넣습니다. 요소의 배경색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색상 코드를 이렇게 명사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색상 코드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을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선형 그라데이션을 우린 라인 그라데이션 이렇게 넣습니다. 라인 그라데이션. 그래서 이 라인 그라데이션은 표기 방법이 각도, 방향, 또 시작색, 종료색으로 이렇게 적어준다. 이 표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 요 각도, 방향, 아니면 이 시작, 색, 종료색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그라데이션 생성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라데이션 생성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그라데이션 색성할 때는 to top, to left, to right, to bottom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속성이. 자, 배경 속성, 그라데이션의 배경 만들기. 자, 박스 0을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라인 그라데이션 넣고, 투 라이트, 블루에서 화이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형 그라데이션을 넣을 건데 어떻게? 투 라이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을 거다. 투 라이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투 라이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을 건데, 블루, 화이트. 색은, 시작색은 블루이고, 끝색은, 화이트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박스는 백그라운드를 라인 그라데이션 넣을 겁니다. 라인 그라데이션 넣을 건데 투 라이트 바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건데 그러면서 또 아래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블루로 시작해가지고 끝점은 화이트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40% 정도만 위에가 사용할 거고 나머지는 레드에서 흰색으로 변합니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라데이션 배경 만들기. 세 번째, 샵박스, 백그라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인 그라데이션입니다. 라인 그라데이션인데, 자, 45도로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작 컬러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종료되는 컬러를 뜻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선형 그라데이션을 넣는데 이거는 라디얼 그라데이션, 원형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서클이고 화이트에서 블루로 또 이렇게 점점 변해간다는 거. 세 단계로 지금 컬러를 넣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는 컬러로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을 만들었고, 자, 이미지로 배경을 만들 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로 우리가 배경을 만들 때가 굉장히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로 배경 만들기. 이미지로 배경 만들 때는 속성은 백그라운드 이미지입니다. 자, 속성은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런 다음에 URL, 이미지의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정 태그에 이렇게 이미지를, 사각 박스 형태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큰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사각형의 이미지가 가로 세로로 쫙 배치가 되고 다시 끝나면은 왼쪽 내려와서 이렇게 반복돼서 이 사이즈가 다 찰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요 밑에 있는 사각형이 반복돼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복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죠.
어떻게? 이 라인의 굵기가 균등하지가 않고 겹치는 부분은 굵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각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반복하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우리가 요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런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실무에서 해봐야지 이런 감들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넣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에는 백그라운드 리피트 속성이 있는데 배경 이미지를 어떻게 반복해서 보여줄 건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 리피트 속성을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좀 전처럼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속성을 넣으면은 리피트 하면 가로 세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게 나타나는 거고, 백그라운드 리피트 X 하면은 가로 방향으로만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리피트 하면 이렇게 좀 전처럼 가로 세로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거고, 리피트 X 하면 가로 방향으로만 반복이 된다는 거. 또 리피트 Y 하면 세로 방향으로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줄씩만 된다는 뜻입니다. 자, no repeat 하면은 한 번만 들어가고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백그라운드 리피트의 특징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이 있는데,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속성 값으로 X과 Y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탑 이렇게 하면 이 별이 백그라운드입니다. 별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인데 이렇게 가운데 위에 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탑. 자, 그리고 만약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레프트 이렇게 하면은 별이 어디에 왼쪽에 우리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데는 뜻입니다. 왼쪽에. 그리고 이거는 어디? 세로의 가운데. 얘는 가로의 가운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 이렇게 하면은 정가운데, 웹브라우저의 정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25%, 75%. 자, 앞에 있는 게 바로 X축의 위치고 뒤에 있는 게 바로 Y축의 위치입니다. 자, X축으로는 25%만큼 가 있고 Y축으로는 75%만큼 가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얘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위치입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 바텀 50, 라이트 100픽셀. 이거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 값을 나타낸 거겠죠. 뭐지? 바텀으로부터 밑에로부터 50픽셀 떨어지고 오른쪽으로부터 100픽셀 떨어져라 해서 얘의 위치를 좌표 값에 의해서 나타내 줬다는 거.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라이트 30%, 바텀 50%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35%, 아래쪽에서 45%의 우리가 포지션 값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배경 속성. 또 배경 속성에 추가적으로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경 이미지를 고정해 줄 건지 움직이게 할 건지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을 쓰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스크롤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픽스드 해서 화면을 고정되고 배경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 배경의 이미지 크기를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할 수 있는데 한 장의 이미지를 세율, 배율에 맞게 늘려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웹에서 이미지는 정 사이즈로 만드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줄이기도 약간의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본 원칙은 모든 이미지는 정 사이즈로 간답니다. 왜? 우리가 이미지를 줄이거나 늘리면 이렇게 깨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웹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는 정 사이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개념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오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만큼 자동 이미지 그 이미지 사이즈만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100픽셀 이렇게 하면은 X 크기로 100픽셀 세로 크기로 100픽셀만큼 우리가 X축, Y축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이 웹브라우저의 가로에 맞춰서 웹브라우저 가로 크기의 100%에 맞춰서 조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컨테인 하면은 높이에 맞춰서 이미지가 100% 웹브라우저의 100%에 맞춰서 높이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100% 하면 넓이 높이가 다 마찬가지로 100% 웹브라우저 100%에 맞춰서 사이즈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의 속성들, 배경의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고, 또 배경을 고정할 건지 스크롤되게 할 건지 정해줄 수 있고, 또 배경 이미지의 포지션을 정해줄 수 있고, 또 배경 이미지의 반복, 리피트, 백그라운드 리피트, 가로 세로 반복, 리피트 X, 가로축으로만 반복, 리피트 Y, 세로축으로만 반복, 노 리피트 반복하지 않는 한 번만 이미지를 쓸 때 노 리피트를 한다 봅니다. 자,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웹브라우저가 다 찰 때까지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낸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컬러로, 단색으로 채워줄 수 있는데, 그 그라데이션은 원형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형으로 넣을 때는 라디얼 그라데이션 하고 서클 형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우리가
라인형일 때는 라이너 그라데이션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라데이션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 이건 시작 컬러, 끝 컬러를 뜻하는 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줄 때 우리가 이거는 각도를 이용한 거지만 얘는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to right bottom 이렇게 하면 대각선으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시작 컬러, 화이트, 중간 컬러, 레드는 끝 컬러. 이 화이트의 위치가 40% 정도에 오게끔 한다는 것. 그리고 백그라운드 라이너 그라데이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 컬러는 블루에서 화이트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색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폰트 속성과 배경 속성.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을 알려드렸고, 이거를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